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들이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고 자원 없는 나라가 단숨에 뒤집어 놓았는데요. 50도가 넘는 불모지 사막, 그곳에 푸른 농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석유로 움직이는 초강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 동양의 기술에 미래를 걸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사막의 불가능을 뒤집은 그 나라의 기술이 지금 사우디 청년들의 삶까지 바꿔놓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우디 왕실 장학생이자 젊은 과학자 파티마 알사이드의 시선을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 1초면 되는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 알사이드입니다. 사우디의 여성 과학자로 왕실 장학생으로 영국에서 농업 생명공학을 공부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저도 처음 들어본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온 첫날, 저는 왕립과학기술원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며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사막 식량 자립 프로젝트에 저를 지명하셨다는 거였죠. 파티마,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행정실장인 하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기도 해. 연구실에 도착하자 저보다 10년, 20년 경력이 많은 선배 과학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사막 한가운데 실패한 농장들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모든 기술을 다 시도해봤소. 아흐메드 선임 연구원의 말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들도 포기했어. 이건 신의 영역이야. 저는 책상에 쌓인 두꺼운 보고서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모래 위에서의 농사,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제가 물었죠. 하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세자께서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리야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석유의 힘으로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기적이었죠. 하지만 식량만큼은 여전히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사막에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왕세자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석유보다 오래 지속될 미래가 필요하다. 물이 없어도, 비옥한 토양이 없어도 식량을 생산할 방법을 찾아라.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전 세계 극한 환경 농업 사례를 검색했어요. 이미 선배들이 검토했던 모든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낯선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이 개발 중인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짧은 기사였어요. 사막이 아닌 다른 극한 환경, 좁은 국토에서 식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직감이 저와 제 고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아침, 저는 회의실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방 안에 흐른 미묘한 침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흐메드의 회의적인 표정도요. 한국?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아흐메드의 의문에 회의실은 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미소를 짓는 척하는 눈빛들이 저를 향했죠. 파티마, 좋은 의도는 알겠지만 우린 이미 농업 선진국의 모든 기술을 다 검토했소. 찰레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기술 실패 보고서를 다시 한번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석유 강국인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해결했을 거라 생각하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처럼요. 또 좁은 국토에서 효율적으로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 조건도 비슷하죠.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한국이란 나라가 농업 기술의 혁신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낯설었나 봅니다. 결국 하산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좋아. 파티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일주일간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해보게. 어차피 우리는 다른 대안도 없으니까.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왕실 장학생이라 안 잘리는 거지라는 속삭임도 들려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보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어 자료가 부족해 답답했죠. 그러다 우연히 사우디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공학이 융합된 첨단 산업이죠.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 농림부와 연구소들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직 농법으로 동일 면적 대비 수확량을 40배 늘린 사례, 물 사용량을 98%까지 절감한 순환 시스템, 인공지능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최적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 특히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사막 환경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연구팀 전체가 모인 자리, 심지어 왕실 과학 자문관까지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죠. 첫째, 물 사용량 최소화. 둘째, 기후와 무관한 안정적 생산. 셋째, 모듈형 설계로 사막에 즉시 설치 가능. 발표가 끝나자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침묵, 그리고 이어진 진지한 질문들. 아흐메드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 과학 자문관의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기술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나? 저는 준비했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에서 우리 연구팀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스마트팜 단지를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다음 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사우디와 한국. 이 얼마나 다른 두 세계인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성공적이지 않다면 내 경력은 끝날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직감이 속삭였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연구 출장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고요. 서울행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렀고 저는 이제 막 시작된 모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래바람만 가득한 사막에서 녹색 혁명의 씨앗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 사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습한 공기는 리야드의 건조함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를 맞이한 한국 농림부 직원 박지훈 씨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알사이드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차에 탑승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녹색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사막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많은 나라에서 왜 스마트팜 같은 기술이 발달했나요? 자연 그대로 농사지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순진한 질문을 던졌죠. 박지훈 씨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에요. 실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매우 제한적이죠. 또 계절 변화가 심해 연중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서울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녹지. 그리고 그 조화로움에 감탄했어요. 특히 롯데타워를 보며 제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저렇게 높은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한국은 기술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를 고민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사우디 연구팀이 포기했던 자세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호텔 체크인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나간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박지훈 씨는 제게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 한국과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민하며 대답했어요. 둘 다 천연자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사우디는 석유 발견 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자 박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적 자원과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죠. 아마 그게 우리의 공통분모가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발전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낼까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죠. 둘째 날, 저희는 서울 근교의 도시형 수직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 건물 안에서만 하루 5,000명분의 채소가 생산됩니다. 안내하는 연구원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죠. 12층 높이의 건물 전체가 완전 자동화된 농장이었어요. LED 조명으로 식물에 필요한 빛만 공급하고
물은 순환 시스템으로 95% 이상 재활용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해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농부의 감각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수석 연구원 김민수 박사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죠. 수천 년간 축적된 농업 지식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고 이제 AI가 최적의 환경을 유지해요. 저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한국은 제약을 한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는 박지윤 씨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기술이 정말 사막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주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일어났어요.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다르게 사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야말로 우리 사우디가 배워야 할 진짜 기술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저희는 경기도에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광경이었죠. 사막의 기적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단지로 향하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넓게 펼쳐진 농과 밭을 보며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비옥한 땅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 사막에서도 통할까? 차가 멈춘 곳은 의외로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연구단지 입구에 서 있는 안내판에는 극한환경 스마트팜 테스트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일부러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김민수 박사가 설명했죠. 모래땅, 안반지대, 심지어 염분이 많은 땅까지 다양한 극한 조건에서 스마트팜의 성능을 시험하고 있어요. 대형 컨테이너처럼 생긴 건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래바닥 위에 설치된 완전 밀폐형 농장이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에서 푸른 채소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아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김민수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물을 98% 재활용해요. 2%만 증발하거나 작물에 흡수되죠. 사실상 물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천장에서는 특수 제작된 LED 조명이 식물에게 필요한 빛 스펙트럼만 정확히 공급하고 있었어요.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양분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완전 자립형이란 점이에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고 물은 공기 중 수분을 응축해서 모으기도 합니다. 하루 20리터의 물만 있으면 이 컨테이너에서 100가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직접 손으로 작물을 만져보았습니다. 상추, 바질, 토마토 모두 생기 넘치고 싱싱했어요. 토양 없이 물 공급도 최소화한 환경에서 이렇게 건강한 작물이 자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에요. 김 박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시설은 더욱 놀라웠어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는데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완전한 농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려 3층으로 쌓인 재배대에서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컨테이너 하나면 일반 농경지 2000제곱미터와 맞먹는 생산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계산기를 꺼내 빠르게 숫자를 입력했어요. 사우디 기준으로는 믿기 힘든 효율성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이동성이었어요. 이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어 어디든 옮길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든 산꼭대기든 상관없이 전기만 공급되면 작동할 수 있었죠. 파티마 박사님, 이런 시스템을 사우디에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박지윤 씨가 물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막 한가운데 노인 푸른 농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식량 생산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우디에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석유 이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구원들은 제 열정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연구의 결실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어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태블릿 PC로 여러 농장을 원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은 최종 결정만 내리죠. 제가 무언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자연의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감동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제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으니까요. 드디어 귀국할 시간.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사막으로 돌아가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제 가방 속에는 현실을 바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파티마 돌아왔군. 자네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 왕세자께서 직접 읽으셨다고 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하산의 얼굴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궁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무함마드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셨다는 점이었죠. 알사이드 박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사우디에 갖는 의미를 설명했죠. 마지막에 저는 감히 제안을 드렸어요. 리야드 외곽 사막 지역의 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인하겠소. 즉시 추진하시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명되었고 한국 기술진과 함께 리야드 북쪽 30km 사막에 첫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열기였습니다.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한국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팀은 밤새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죠. 두 번째 문제는 태양광 패널이 모래바람에 손상되는 일이었어요. 특수 코팅과 자동 세척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첫 파종 2주 후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어요. 컨테이너 내부 환경 제어 시스템이 중단되었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상 발전기로 전환해야 해요. 그날 밤 저희 팀과 한국 기술진은 뜨거운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시스템을 복구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환경 제어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김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작물의 생체 신호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니 푸른 새싹들이 여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어요. 전력 백업 시스템을 3중으로 구축하고 물 공급 라인도 이중화했죠. 한 달 후 사막 한가운데 컨테이너 안에서 푸른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바질, 방울토마토 모두 싱싱하고 건강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날 저녁 컨테이너 옆에서 첫 수확한 채소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수확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은 믿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었죠.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푸른 작물들. 이럴 수가, 정말 해내셨군요. 농업부 차관이 현장 방문 중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이로움이 공존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스마트팜 시스템은 24시간 풀가동되었어요.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정을 자동으로 수행했죠. 물은 하루 25리터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일반 농업이 같은 양의 작물을 생산하려면 최소 500리터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두 번째 수확을 앞둔 날, 무함마드 왕세자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팀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넘쳤어요.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왕세자께서 도착하신 날, 리야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검은 차량 행렬이 사막 한가운데 놓인 저희 시설로 다가왔어요. 왕세자와 고위 관계자들이 내리셨죠. 저는 깊이 인사드리고 시설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님, 이곳에서 우리는 사막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5% 수준이며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자체 공급합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왕세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층층이 쌓인 선반에서 자라는 푸른 상추와 허브,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 그 풍경은 사우디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죠. 직접 맛보고 싶군. 왕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수확한 상추와 토마토, 바질로 간단한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왕세자께서 첫 입을 드시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막에서 자란 것이라고?
놀랍군. 맛이 아주 좋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요. 왕세자께서 컨테이너를 나서며 하신 말씀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이것이 미래다. 즉시 확장하도록. 그날 저녁 뉴스에는 왕세자의 스마트팜 방문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막에서 자란 채소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막에서 채소를 수확한 나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실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술 도입 문의가 쏟아졌어요. 벤처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대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 저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한 달 후, 왕실은 비전 2030 스마트팜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개의 스마트팜 컨테이너를 전국에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첫 단계로 리야드, 제다, 담맘 인근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죠.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야 했고,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시스템 최적화도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의 연구팀과 매일 화상회의를 하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파티마, 귀국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부 센서의 감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 박사의 조언은 항상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팜을 점점 사우디화했어요. 현지 기후에 맞게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래먼지에 강한 필터를 개발했죠. 심지어 사우디의 전통 작물인 대추야자까지 실내에서 재배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번째 스마트팜 학교가 리야드의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젊은 사우디 학생들이 최신 농업 기술을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죠. 선생님, 이 기술로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여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바로 이 혁명의 주역이 될 거예요. 반년 만에 우리는 20개의 스마트팜 컨테이너를 가동했고 매일 수천 명분의 신선한 채소를 생산했어요. 일부는 왕실과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한 시장에서 사막에서 자란 상추라는 간판을 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닌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첫 번째 컨테이너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는 곳이 되었죠. 석유만이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스마트팜 성공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왕실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았어요. 스마트 농업 기술 교류 특임 대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티마 축하해. 하산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런 자리는 보통 경험 많은 남성들에게 가는데 자네가 선택됐어. 특임 대사로서 첫 임무는 전국 대학들을 순회하며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리야드 여자대학에서의 첫 강연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우디의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수십 명의 여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도 파티마 박사님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스마트팜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과학기술 분야 진출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농업생명공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공동연구단이 공식 출범했고 저는 사우디 측 대표가 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농업기술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팜은 단순한 식량 생산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석유 이후를 준비하는 신산업이자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분야입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스마트팜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젊은이들이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린 시절 친구 라일라였습니다. 파티마, 내 이야기가 우리 딸의 롤모델이 되었어. 여성도 과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기술 도입이나 식량 안보를 넘어선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요. 한 여성 과학자의 도전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예요.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지 3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양국 간 정식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울공항에 내리자 박지윤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파티마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우디의 스마트팜 성공 소식이 여기서도 화제였어요.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불확실함과 의구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감사함이 넘쳤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요. 박지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에 오히려 혁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작은 물방울도 버리지 않는 기술,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 이런 철학이 우리 사우디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연구소에서 우리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어요. 사막농업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양국 연구진이 함께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죠. 파티마 박사님, 이제는 단순히 우리 기술을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십입니다. 김민수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우디 전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스마트팜 컨테이너, 5개 대학에 개설된 스마트 농업, 학과, 수천 명의 젊은 과학자들,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이 현실이 되었죠. 리야드에 도착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진짜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제약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석유가 없었기에 더 효율적인 산업을 일구었고 좁은 국토였기에 더 집약적인 농업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사우디는 완전 순환 농업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버려지는 것 없이 모든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 한국제 포럼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강국이었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미래는 효율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우리 사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 자부심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므요. 오늘 아침 제 사무실 창문으로 리야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사막 너머로 푸른 스마트팜 단지가 보였어요. 석유보다 더 소중한 자원, 바로 우리의 지식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새로운 세대가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조사해보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전히 사막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오래된 믿음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받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희망을 주는 나라죠. 지금의 한국처럼 말이에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불가능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초대장처럼 들려요. 저는 다음 세대의 파티마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과 사우디,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만나 사막의 녹색 혁명을 일으킨 이야기,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비행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